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소소공방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는데요. 잘 챙겨두고 계시죠?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재채기, 코막힘 등으로 여러분들이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윤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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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윤선영입니다. 요새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죠? 네네. 봄철에 꽃가루도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드는데 오늘 우선 영상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군요. 서서히 꽃가루가 오는 달리. 네. 심한 분들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세요. 그렇지. 저분도 좀 심각하신 거예요. 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고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봄철에 있는 그 알레르기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봄철은 아무래도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도 좀 건조하고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공기 중에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들이 올 수 있는데 주로 외부 공기랑 맞닿게 되는 네. 눈이나 코, 호흡기 같은 질환 쪽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봄철 알레르기 질환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이 있고요. 네. 그런 거 말고도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처럼 기존의 알레르기 병을 갖고 있던 분들은 본인의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꽃 구경 가가지고 멀리서만 보는 사람들도 맞아요. 많은데 가까이 이 꽃가루가 알레르기의 주범인가요? 네, 주범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물질이기는 합니다. 통칭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을 저희가 알러젠이라고 부르거든요. 알러젠. 네. 네. 근데 알러젠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녀서 들여 마셔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알러젠들을 흡입성 알러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중에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젠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이고 네. 50에서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꽃가루는 그 다음 두 번째를 차지하는데 35% 정도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원인 물질이 꽃가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보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그 통년성 알레르기 네, 비염. 네. 이게 또 말을 처음 알게 됐어요. 이게 보통 계절성을 많이 쓰는데 네. 통년성이라는 것은 1년 내내 맞습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제 집안엔 1년 내내 있잖아요. 그래서 통년성이라는 말은 그대로 실내에 있는 문제 물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진먼지 진드기. 보통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그 피부 물질이나 비듬 같은 거를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네. 침구류나 카펫 같은 데 많고 1년 내내 누구든 잠을 자거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증상이 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들어갔을 때 증상이 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증상으로만 봐가지고 뭐 재채기 하지, 콧물 나지, 막 열도 좀 오르는 것 같고 해서 뭐 독감이나 코비드19 같은 걸로 오염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의심되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제 제 외래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자기가 계속 기침도 나고 재채기도 나는데 요새 시국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코로나 환자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러시겠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도 대표적으로 이제 수양성 비루, 물 같은 콧물이나 재채기, 기침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감기,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랑 증상이 오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일반적인 감기나 코로나랑 다르게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열이 나거나 통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콧물이 난다는 건 똑같겠지만 콧물이 많이 누렇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물처럼 맑거나 하얀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쓰신 게 뭐죠? 예, 물 숫자, 수양성 비루라고 합니다. 수양성이라는 네, 거군요. 네. 한자로 써서. 수양성이, 저도 옛날에 알러지가 좀 되게 심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콧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막 이렇게 연구처럼 맞아요, 누렇진 맞아요. 않지만 네, 네. 맑은 물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어이구 이거야.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오실 때 앉아 있는데 주르륵 흘러요라고 하는 경우는 감기나 이제 감염성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호흡기 질환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텐데 알레르기 비염이 천식으로도 이렇게 오인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리고 일단은 오인될 수도 있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이게 상부기도, 위쪽에 생기는 질환이고 네. 천식은 기관지가 하부기도에 생기는 질환인데 결국 원웨이 디지즈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의 통로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환자 중에서 실제 20에서 40%의 환자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계속 뒤로 콧물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관지에 염증을 유발하고 막 붓기도 하고 그러면서 천식이 새로 생기거나 있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같은 원리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을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천식 증상이 많이 좋아지거나 그렇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원웨이 디지즈라는 말이 되게 재밌네요. 네네네. 한 동네에 있어서 윗동네, 아랫동네.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서 상수도, 하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상수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군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좀 심해지면 머리도 좀 아플 때가 있고 네. 수면도 좀 많이 방해를 받거든요. 네. 이걸 일단은 뭐 원인이 뭔가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사는 어떻게 하는가요? 네,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 그러니까 즉 알러젠이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피부 검사나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둘 다 같이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항하고자 하는 혈청에 IgE라는 알레르기성 항체가 생기거든요. IgE. 예. 네. 그래서 검사하는 그 두 가지 검사 모두 내 혈액 안에 그런 특이 IgE 항체가 생겨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원리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피부 검사를 할 때 뭐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털처럼 이제 굉장히 통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러젠들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피부에 노출시켜 보는데 만약 그 검사를 받는 환자의 혈액 속에 그걸 기억하는 특이 IgE 항체가 있다면 그 물질 떨어뜨린 부분이 붉게 부어오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 혈액 검사의 경우는 그런 물질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혈액에 노출시켜서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피부 검사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고 사실 정확도인 부분에서도 혈액 검사보다 오히려 피부 검사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환자가 너무 증상이 심해서 알레르기 약을 끊을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피부 검사 문제인지 피부 자체 문제인지 알아볼 수 없거나 아니면 너무 어린아이들은 피부를 검사하는 걸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몇몇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걸 도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옛날에 혈액 검사할 때 튜베르클린 맞아요. 그런 것 같은 비슷합니다. 거죠. 그래서 면역 보니까 막 점을 막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늘 보수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바늘 공포증도 금기 중에 하나입니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바늘에 대해서 막 엄청 포비아인 사람들은 안 되겠네요. 네네, 할 수 없죠. 그렇군요. 네. 이 봄철만 보통은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 봄에 너무 삶의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른 합병증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적절한 치료가 이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저희가 크게 4가지 증상을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이거든요. 하나하나 증상만 귀로 들으면 별로 심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계속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수면도 맞아요. 막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내버려둘 경우에 이제 코 안에 염증이 진행되면서 중이염이 생기거나 천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에도 중요한데 소아는 너무 컨트롤을 안 해주면 계속 입 벌리고 잔다든지 이게 구강호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야 되는 시기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안면 구조가 불균형해지거나 이도 벌어진다죠? 예, 맞아요. 이렇게 부종교합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치료법으로는 크게 2가지 카테고리 나눌 수 있는데 약물 치료를 해야 하고 이제 원인 물질 보통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 조절 이렇게 2가지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약물 치료로는 보통 이제 콧물도 막아주고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을 억제해주는 경구 뭐 히스타민제나 항류코트리엔제처럼 먹는 약이나 이제 코에 뿌려서
이제 코 안에 염증을 줄여주는 비강 스테로이드제가 가장 핵심적인 치료 약물이고요.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제나 비충혈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단기간 써서 증상에 대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 조절하는 것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집안에 진먼지 진드기가 너무 증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실내 습도를 50% 미만으로 조절하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침구 세탁은 저한테 오실 때 침구 세탁 맨날 해요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먼지 진드기는 차가운 물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세탁을 하실 때 반드시 온수 세탁. 이게 정말 중요하고, 네, 청소 잘 하고 그다음에 꽃가루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거나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알러지가 심할 때는 막 이렇게 좀 불쾌해서 이게 막 굉장히 심란해요. 전반적으로 콧물 나오지, 계속 닦아도 나오지, 가렵고, 뭐 눈도 충혈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요. 네, 애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도 잘 조절을 하고 또 환경도 되게 중요하군요. 환경 깨끗하게 해주고. 근데 만약에 그 약물 같은 것이 효과가 없어야 그럼 또 고려해봐야 될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치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물을 정말 썼는데 효과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약물 쓰면 너무 졸린다든지 막 붓고 그래서 약물 자체 부작용 때문에 쓰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정말 저희한테 적극적인 의지로 오셔서 나는 이런 식 약물 먹고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료 방식을 좀 원한다. 이러시는 경우에 면역 치료라는 걸 고려할 수 있는데요. 면역 치료는 그 각각 환자분들이 원인이 되는 유발 물질은 다 다를 거잖아요. 네네네. 그 물질을 찾아서 그 물질을 굉장히 소량부터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내 몸 안에 거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까 IgE라는 항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민한 IgE 항체를 붙잡아서 기능을 낮추는 중화 항체를 생산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고 시작한 초기는 오히려 힘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시작하셨다가 이제 기대만큼 효과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계속 나오니까. 중단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종종 생겨서 이렇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몇 년 정도 걸려요, 그럼?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치료해야 되거든요. 3년. 사실은 이게 정말 빅센터 많이 하는 데나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몇 년 이상도 하세요. 그리고 환자분도 할 수만 있다면 길게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옛날에 뭐 잘 모를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독이든지 조금씩 소량으로 먹으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긴다 하는 말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거죠. 3년 하면 뭐 효부도 3년 못 간다 그러는데 자기 몸에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체질을 좀 바꾼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게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이게 그 수술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안 된다면 이제 수술까지도 가나 이런 생각하겠지만 정말 있습니까? 네,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코 가운데 있는 부분을 비중격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한쪽 코에만 계속 문제가 생기는 비중격 만곡이 있다든지. 저는 한번 했었어요. 소공방에서. 코 안쪽에 이제 계속 그 알레르기 염증 지속되시는 분들은 물혹이 자라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적 이상이 있는 분들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코에만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개선시켜주는 치료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증상이 엄청 심하시지만 그런 구조적 문제가 없는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해도 재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무한테나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수술적인 요법으로 효과가 많은 사람들만 택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겠군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가 막 심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일단 보시고 말씀하시죠. 자, 식품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또는 오해를 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검사 시 여러 식품에 반응하는 경우 이러한 식품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영양 불량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이하의 영아에서 무분별한 식품의 제한은 단기간의 영양 부족에도 빈혈, 구루병과 같은 임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레르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꼭 필요한 식품만 제한하도록 합니다.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대한 식품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총 22종의 식품으로 영유아기에서 주된 알레르기 원인 식품인 우유, 달걀과 학童기와 성인기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견과류, 갑각류, 밀가루 외에 육류, 어패류, 복숭아 등의 식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식품 활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제한하는 경우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 영양소가 비슷한 식품으로 대체하여 섭취합니다. 우유는 칼슘이 강화된 두유로 섭취하고 고기 같은 육류의 경우는 두부, 생선,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갑각류나 견과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새롭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체 식품을 선택 시에는 꼭 알레르기 예방에 대해서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레르기 식품에 의한 다양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또는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음식에 들어있는 그 성분을 확인하고 먹는 거는 알레르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특히 이제 음식 알레르기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음식 알레르기가 이제 특히 소화액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증 알레르기 반응 중에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아나필락시스에 얼굴 막 붓는 거죠? 맞아요, 막 네. 쓰러지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런 호흡기도 막 막혀가지고. 맞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이 음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식품에 대해서 특정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특정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증상이 생기는데 어떠한 식품이 원인인지 모른다면 전문가랑 상의하고 검사를 받아서 반드시 원인 식품을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도 여기 저희 영상에 나왔는데요. 알레르기를 조금 더 높은 빈도로 일으키는 식품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모두에게나 동등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식품이라고 회피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 상태에 불균형을 줄 수 있겠습니다. 독이면서 또 음식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외에도 이제 천식이나 아니면 뭐 오래된 장기간 걸친 그 기침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만성 기침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이런 것도 다른 알레르기 질환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치료하고 하면 효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가장 많이 얘기한 레파토리가 있어요. 몇 달간 기침을 하고 목이 간지럽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지는데 네. 병원 가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 좀 좋아졌다가 네. 약을 떼면 또 나빠져요. 대체 나는 뭔가요? 이러고 오시는데 대부분 폐기능이나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천식이 나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네. 천식의 경우에는 여기 기관지에 만성적인 알레르기 염증이 진행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들여 마시는 약, 그러니까 흡입제를 포함한 천식약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써서 조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 환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좀 짚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딱 두 가지 많이 얘기하시는데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런 것 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두 번째는 나 좋아진 것 같은데 약을 끊으면 안 될까요? 네네. 근데 알레르기는 면역력이 약해진 게 아니고요. 면역이 한쪽으로 과장된 거기 때문에 본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고 알레르기는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고 갑자기 끊어버리면 증상이 재발되면서 계속 나쁜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중단하고 싶으시면 전문의랑 상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아쉽네요. 봄에 이제 활짝 꽃이 피어가지고 다들 좋아하실 텐데 좀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콧물 뭐 나오고 눈물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잘 진단하시고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많으시고요.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소서공방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